온갖 사업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유통, 심지어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까지. 그리고 나서 제가 찾은 부업의 기준은 딱 5가지였어요. 우선 소자본이어야 되고 리스크가 적어야 되며 무엇보다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자동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그게 바로 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과연 얼마 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항상 했던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했고 물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했냐고요? 아니요.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또 성과도 좋았습니다. 바다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또 교육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거의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교육생과 수십 명의 강사를 배출하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소방, 경찰과 같은 관공서 교육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 다이빙 리조트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는 항상 이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다이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장과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 몸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한계와 또 레저라는 특성상 경기도 많이 타고 날씨라든지 시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근본적인 위험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약점 투성이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도 다이빙을 놓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이빙은 제 20, 30대의 전부였고 또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사업들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유통, 심지어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까지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부업에 대한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찾은 부업의 기준은 딱 5가지였어요. 우선 소자본이어야 되고 리스크가 적어야 되며 무엇보다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자동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은 그게 바로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제가 굳이 많은 부업과 엄청나게 많은 재테크 사이에서 하필이면 왜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분들에게 대체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 수많은 부업이라든지 재테크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 경험도 없고 돈도 별로 없었는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도 처음엔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완전히 문외한이었거든요. 당연히 숙박업도 처음이었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금융지수도 필요하고 대출 받고 이자 갚고 진입장벽도 높고 뭐 경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한테는 가벼워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제가 매매하지 않더라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집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로 집을 빌려서 그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보증금 500만 원에 인테리어랑 가구, 가전 전부 다 해서 500만 원, 거의 딱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도 1000만 원이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정말 적은 거더라고요. 제가 일반 부동산 투자나 조그만한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보통은 최소 몇 천에서 억 단위는 기본으로 들더라고요. 주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도 있어야 됐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실제 1000만 원으로 제가 운영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이 좀 쉬웠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숙박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사업 모델 자체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한두 달이면 기본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많은 걱정이라고 하면 결국엔 예약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결국 숙박업은 비슷한 조건이면 가격과 수요의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약률이 떨어져? 그럼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가격을 낮추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연히 수익이 줄잖아요. 그쵸? 맞아요. 수익률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손해보거나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면 수요는 항상 있거든요. 특히나 관광객이 많은 곳은 더 그렇고 비수기에 가격을 조금 더 낮춰서라도 예약률만 유지하면 월세랑 관리비는 충분히 커버되는 모습을 보고 약간의 안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보증금이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너무 바빠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럼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고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는 중고로 팔면 되더라고요. 심지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분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두 번째 이유는요,
부분은요, 진짜 자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동화가 되는 부업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사실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뭐 블로그, 유튜브, 뭐 쿠팡 파트너스, 릴스, 쇼츠 다 결국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진짜 자동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첫 번째는 예약이랑 결제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에어비앤비가 어느 정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손님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뭐 체크아웃 하면은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와요. 둘째는 체크인이랑 체크아웃이에요. 뭐 손님이 예약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혹은 킥박스를 달아놓으면 뭐 손님들이 알아서 들어가고 나옵니다. 저는 뭐 예약 확정되면 자동 메시지로 체크인 방법만 보내놓으면 끝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CS, 손님의 응대죠. 문의 응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주 묻는 질문들은 템플릿을 만들어 놨고요.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뭐 주차는 어떻게 해요? 근처에 먹을 때는 뭐가 있나요? 이런 거는 다 자동 응답으로 설정을 해놨고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답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소랑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청소 대행 업체랑 계약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해주는 분과 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 하게 되면 청소 매니저분들이 자동으로 그것들을 알게 되고 청소 끝나면 사진 보내주고 다음 손님 받고 하면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자동화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부산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저는 양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조금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뭐 청소 업체도 당연히 찾아야 되고 청소 인력도 찾아야 되고 자동화 프로세스도 초반 한 1, 2개월 정도는 제가 뭐 직접 청소도 해보기도 하고 손님들 문의에 24시간 대응도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잡히니까 자동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발리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양양에서 다이빙 강사 일도 하고 바다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선 다시 제 다이빙 강사 때 얘기로 돌아오고 하면요, 다이빙 강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정말 명확했습니다. 하루에 가르칠 수 있는 인원도 딱 정해져 있었고요. 제 체력, 그리고 뭐 바다 컨디션, 그리고 뭐 날짜, 시즌, 주말 엄청나게 제약이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투익을 2배로 늘리고 싶었으면 진짜 2배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받는 돈을 2배로 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대부분의 이런 프리랜서나 강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계속 투자를 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서 받는 객단가를 높이거나 혹은 그 안에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도 열고 그리고 B2C에서 넘어가서 관공서 교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 커리어에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몸은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숙소 한 개만 딱 우리가 안정화를 시켜놓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론적으로는 계속 늘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개까지 늘려나갔던 거죠. 해외에 보면은 거의 100개를 넘게 운영하는 호스트들도 진짜 많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요. 이미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확장도 가능해요. 부산에서 시작했다가 서울로, 제주도로, 그 다음에 해외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발리에서도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스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부업들을 보면 대부분 제 시간이랑 노력에 비례해서 수익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빙 강사 일도 하고 에어비앤비도 여러 개 운영을 하고 발리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를 오가면서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왜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는지, 왜 에어비앤비 부업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경험과 자본이 적어도 시작을 할 수 있고, 둘째, 실제로 자동화가 가능하며, 셋째,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뭐 직장인, 주부, 뭐 자영업자, 학생, 프리랜서 어떤 분이든 가장 소자본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며 또 가장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